네, 안녕하세요. 닥터준입니다. 오늘 영상 찍는 거는 스토리 연락 이벤트로 새롭게 열린 Lives Drawn in the Virtual World.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그려진 생물들이라고 해서 유키가 이제 가상 세계에서 자기가 그림을 그린 이런 생물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이벤트 리미티드 캐릭터가 새롭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녹색 속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풀 속성 계열인 것 같아요. 윈드죠? 풀이 아니라 윈드 속성 캐릭터인데 곤봉이에요. 곤봉류가 근데 기본 공격 수도 느리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하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스토리 이벤트로 나왔던 캐릭터 중에서 유일하게 쓸만했던 게, 솔직히 말하면은 이 유키 말고 우리의 이제 꼬마 아이 있죠? 아이돌 유이. 네, 아이돌 유이로 나왔던 캐릭터가 좀 쓸만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진짜 초창기 때 나왔던 캐릭터들 그때 제가 게임을 안 하고 있어서 애초에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위키 같은 데서 살펴보니까 딱히 쓸모있는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럼 각설하고, 이번 퀘스트가 이제 스토리 언락 퀘스트라고 했죠. 이벤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퀘스트들을 깨면 깰수록 이 이벤트 디테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스토리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Future of Yuki 같은 제목과 함께 특정 이제 퀘스트 점수를 달성하면은 이제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좋냐? 스토리 하나를 볼 때마다 다이아가 5개씩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언락 이벤트는 기존의 다른 스토리 언락 이벤트들과 동일하게 12개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총 스토리를 다 보는 것만으로도 60개의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어요. 그게 꽤나 이제 매력적이죠. 게다가 이 퀘스트가 앞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던 것처럼, 다른 영상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전체 55개 메모리 다이아몬드 곱하기 3에서 65개의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굉장한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좀 모아놨다 그러면은 꽤 짭짤하게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벌 수 있고, 이제 최소 한 번은 이제 11년 차로 캐릭터를 뽑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스토리 언락 이벤트 Lives Drawn in the Virtual World의 전체 스토리를 한번 같이 보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토리 1입니다. 참고로 전체 풀보이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본어조차 풀보이스로 안 나와요. 네. 네. 유이, 이게 아빠가, 카즈토가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유이가 왜 고민하냐, 뭐 퀘스트 관련된 거냐 하니까 실제로 퀘스트는 있는데 뭐 퀘스트라고도 볼 수 있겠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이가 뭔지 몰라 하고 카즈토가 이제 It's a contest. They are holding in Ero pretty soon 이라고 해서 곧 열리는 에로의 퀘스트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시드라는 거, 더 시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퀘스트들을 이제 서밋 제안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실제로 퀘스트에 넣어준다 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퀘스트의 핵심인 건 그 퀘스트만의 고유의 몬스터를 넣어야 된다 라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카즈토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즈토는 원래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래 컴퓨터로 다루는 프로그래밍 관련 쪽은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특히 3D 그림은 그냥 손으로 그린 그림이랑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지금
깨게 되는 퀘스트랑 도대체 이 스토리가 뭔 상관인지는 더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끄러워서 남한테 못 보여주겠다 이거네요. 카즈토한테 이런 면이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네, 이럴 때 또 약간 소극적인 면으로 나오네요. 어려운 이유가 별게 아니군요. 저는 솔직히 그리는 기술이 없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부끄러워서 네, 이 새로운 퀘스트 더 시드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몬스터를 넣은 퀘스트를 제안하라. 그리고 그 중에서 괜찮은 몇몇 개의 퀘스트들을 실제 퀘스트로 내보겠다라는 이야기에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몬스터가 남들에 보여준 게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예요. 네, 이제 유키가 이제 이야기를 듣네요. 자기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오, 솔직히 이거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설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유키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설정, 네, 굉장히 재밌군요. 정말 unexpected 탤런트예요. 오, 그림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보여달라고, 우리도 보여달라고, 우리는 왜 안 보여주냐고, 그냥 넘기기냐, 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정말 뛰어나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림을 정말 잘 그리나 보네요. 보니까 둘이 합작해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작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네요. 이것도 제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이제 카즈토가 유우키한테 너가 진짜로 대회 나갈 거면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시우네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시우네 말고 다른 캐릭터들도 참 슬리핑 나이츠 캐릭터도 매력적인데 아무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적어도 영문판에서는 제가 1화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모르는 데다가 영문판을 그나마 오래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음. 음. 네, 왠지 굉장히 불안한 글이었나 본데요. 음. Thanks for getting me permission to enter. 셀프 테리토리로 굳이 캐릭터가 또 왔네요.
음. 음. In the savanna that lies between the Sylph and Salamander territories. 그래서 이 실프와 살라만더 테리토리 사이에 있는 사바나, 우리가 이제 사바나 숲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배경으로 이제 퀘스트를 만들려나 보네요. 캐릭터가 꽤 열심히 도와주고 있군요. 처음에 그냥 프로그램만 가르쳐줄 줄 알았더니 여러가지 배경으로 쓸 사진들, 장소의 사진들 같은 것도 같이 찍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키리토는 그런 거 갖추고 있는 입장인데도 나중에 할 때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지 않고, 어떤 퀘스트를 만드는지 물어보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있나 봅니다. 굉장히 미친 듯한 에너미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키는 절검이죠. 절검이라고 해서 절대 최강의 검사로 이 ALO 알브레임 온라인에서 활약하고 있는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도 그 부분을 좀 예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지라고 리파가 물어보고 있군요. 개인적으로 리파라는 캐릭터 되게 마음에 들어는 하는데 좀 안됐죠. 여동생이라는 관계 때문에. 네, 리파는 애초에 수구는 키리토, 카즈토의 마음속에서 연애 대상으로 1도 얘기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 이제 다 마무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오, 꽤나 힘들었나 봅니다.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하네요. This is the first contest I've ever entered. nervous. 꽤 긴장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 참여해본 컨테스트래요. 당연하겠죠. 유키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HIV 바이러스로 인한 병으로 인해서 에이즈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VR 세계에 거의 갇히다시피 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는군요. 시은에는 그 내용을 봤나 봅니다. 시드를 사용하는 것만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역시 크리에이터도 자기의 프로그래밍 실력에 꽤 자신이 있어서 아마 너랑 나랑 만든 거면은 그 관계자들도 보는 눈이 있다면 좋아할 거다라고 하고 있군요. 퀀텀 레벨의 더 시드 사용법까지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했죠. 퀀텀 레벨이라 그러면 굉장히 세밀한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 가르쳐줬다, 디테일하게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체 캐릭터는 자기 건 어떻게 했나 좀 궁금하긴 한데 안 했나 싶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하긴 몬스터를 아예 새로 만들 정도면 네, 아예 다른 퀘스트일 테니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꽤나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 유키께 뽑혔네요. 이미 네 퀘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빠르군요. 키리트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거 꼭 전달해주라고 시원하게 얘기해주네. 역시 네, 큰언니답습니다.
네, 역시 배경은 사바나. 역시 숲을 배경으로 하는 퀘스트인 것 같네요. 사파리 파크. 아, 파크군요. 아, 저는 애니멀 그냥 때려잡는 건 줄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네요. 플라밍고까지. 상대적으로 원래 잘 안 그릴만한 몬스터들을 그렸네요. 역시 접근법이 완전 반대네요. 보통은 너만의 기존의 퀘스트에 없는 애들을 그리라 그러면 더 기괴한 걸 그리기가 쉬운데, 유키는 반대로 접근해서, 왜냐 자기는 버추얼 월드에만 살았으니까 가상 공간에 없는 걸 실제 공간에 있는 동물들이다 라는 접근을 아예 해서 그 동물들을 실제로 그렸네요. 예전에 누나가 살아있을 때 같이 갔던 때 이후로는 자기가 실제 동물원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운의 말로는 유키가 이렇게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들을 굳이 그린 이유가 유키 자신처럼 슬핑 나이츠의 사람들처럼 현실 세계에 잘 못 있는 그런 몸이 안 좋은 아이들이 버추어 월드에서 실제 동물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유키는 나이에 비해서 확실히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생각이 더 깊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퀘스트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퀘스트를 해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보고 있는 건 재밌을 것 같은데 자기도 같이 참여해버리면 좀 미미하지 않나. 하긴 히스클리프 때를 생각해보면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네, 몬스터 좀 보여주지. 생각보다 빡빡하게 퀘스트가 만들어져 있나 보네요. 몬스터 헌팅은 시작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때려잡는 걸로 끝나지 않는 퀘스트군요. 그냥 때려잡는 거 말고 뭐 먹이도 주고 뭐 쓰다듬어도 주고 온만 걸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실제 동물들과 노는 것처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군요. 이걸 3D 버전으로 구현하면 꽤나 힘들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키리토도 이건 예상 못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유키나 유키처럼 사는 사람들 이외에는 이런 건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자기 현실 세계 동물을 보겠다고 버추어 월드 그 비싼 기계를 사다 할 가능성이 낮죠. 그것도 버추어 월드 기계 꽤 적응된 시대잖아요. 진짜 초창기 지금 같은 완전 초창기 시대라서 그냥 3D로만 보여도 오 신기해 시대를 넘어간 시대다 보니까. 먹이 좀 주는 게 어때? 보니까 그게 먹이 꼭 주라라는 퀘스트로 강제로 안 주어줘도 먹이는 줄 수 있나 봅니다. 확실히 이 소다트 온라인에서 보면은 이런 이유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대체 그 자유도 높은 게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말소리가 난다고 하는군요. 먹이 주니 굉장히 즐거워한다 라고 하고 있군요. 좋아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 말 어디가 본 것 같아 라고 했거든요.
페가수스 몬스터. 음.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몬스터랑 유사하게 생긴 실제 동물은 기존에 존재하는 몬스터에서 몇몇 가지 제거하거나 하는 방식을 쉽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가상세계 동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제 동물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려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거를 반대로 돌리면은 원래의 동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확실히 아웃사이드 박스라고 해서 박스 안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버추얼월드라는 거에 갇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와서 새로운 관점 볼 필요가 있었구나 라는 걸 캐릭터가 깨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키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굉장히 잘 그렸던 것 같네요. You can tell the fairies are all amazed by these strange new creatures. 네, 갑자기 돌발 이벤트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자기랑 자기 누나랑 이제 그렸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게 자기 누나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식의 스토리는 생각했다는 식의 이야기하고 있죠. 상당히 독특한 스토리 라인입니다. 음. 너무 리얼리티가 높은 게임이군요. 한마디로 꼬마 부팔로 새끼들이, 공격당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자고 유키는 그냥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 실제 그 숲에서는 어떻게 생물들 라이프 사이클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나도 표현을 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 굉장합니다. 근데 이거 꼽아가기엔 좀 너무 무겁지 않나? 유키 같은 경우는 꽤 어린 편을 알고 있는데 좀 놀랐군요. 네, 마지막 퀘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군요. 네, 캣시스. 오, 동물들을 테이밍하고 있군요. 다른 동물을 공격시키는데 쓰고 있다 라고 하고 있군요. 오, 이게 최후의 퀘스트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You have to save the animal from those catches. 캣시스로부터 저 동물을 테이밍하고 다른 동물을 공격시키는 캣시스로부터 동물들 구해내라 라고 하는군요. You pray hard protecting the animal from the monsters. 우리를 공격하는 동물을 지켜내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동물들을 저 캣셰프들 구하라는 거에 표현된 게 이미 그렇게 테이밍된 동물들조차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키가 우리 괴롭히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천사 같은 모습이 저런 암흑 같은 면도 같이 있다라는 걸 누가 예상하겠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헌팅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때려잡는 것도 힘든데 지켜내는 건 몇 배 훨씬 힘들다 라고 이제 캐릭터가 이야기했고, 그거 때문에 그런 난이도 때문에 유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스나는 우리가 고생하는 거 보는 게 즐거워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퀘스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군요. To the fairies, these animals must be something of curiosity. 호기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Poachers. Poachers. 영어가 짧아서 밀렵꾼이다.
丈夫だ。 몬스터들을 이용해서 애니멀을 괴롭히니까 애초에 몬스터 테이밍 못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굉장한 난이도 퀘스트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냥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근데 제 느낌으로 유키라면 아마 그 초고속 움직임으로 바로 그냥 밀리콘을 때려잡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유키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퀘스트라고 이미 생각하고 저는 이제 돌아서 깰 수 있도록 만들어놨네요. 겨우 문어 쓰러뜨렸다 얘기하는 거니. All the monsters we brought are wandering off too. 자기들 원래 공간 돌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키가 저기 하하 웃는 거 되게 귀엽죠. 더 멋진 것도 더 대단한 퀘스트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시오네가. 이제 Future of Yuki, 유키의 미래라고 하는군요. 언제나 참 대단하구만. 컨셉부터 보면서 대단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무도 못 깼다는군요. 굉장합니다. 너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You guys kept telling me what a great dev I'd make, so I've been looking into it. 그 괴물로 만들어냈구만. 유키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퀘스트, 엄청나게 어려운, 난공불락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깨기 어려운 퀘스트들을 만드는 걸로 이제 계속 생활한다, 그 자기 삶을 즐긴다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군요. 자,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네, 생각보다 재밌는 스토리였어요. 전에 있었던 그 리파, 잠깐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키리토 여동생 이야기 때보다는 조금 더 재밌지 않았나 스토리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은 새로운 퀘스트가 이제 엘프레임 온라인에서 열렸는데, 그게 뭐냐, The See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몬스터를 만드는 너 플레이하는 퀘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그래서 새로운 퀘스트 컨텐츠였죠.
그런데 유키는 자신이 버추월드에만 거의 있다 보니까 실제 동물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거기도 착안해서 그걸 아웃 오브 박스라는 표현을 썼죠. 아웃 오브 박스의 관점을 가지고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는 동물들을 버추월드에 넣어서 퀘스트를 만드는 걸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퀘스트는 어떤 내용이냐? 그 콘테스트에 우승된 다음에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뭐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먹이를 줄 수 있고, 실제로 그 동물 수단 뜯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동물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등과 같은 실제 생태 현상까지도 볼 수 있는, 생태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는 정말 예상치 못한 굉장한 버추월드 퀘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퀘스트는 뭐냐면 이제 동물을 잡아 다른 동물을 잡게 하는,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해냈는데, 반대로 그 동물을 잡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캐트 시플들이 여기서 캐트 시플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 몰라에 나오는 시리카죠. 이제 동물을 이제 몬스터 테이머 혹은 드래곤 테이머 계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캐트 시플의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밀렵권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몬스터들을 대량으로 테이밍한 다음에 풀어서 그 몬스터들을 잡거나 테이밍하게 해놓은 사이 그 밀렵권들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퀘스트를 깼죠. 그 이후에 유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린 실력과 키리토한테 배운 프로그래밍 실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자기만의 독자적인 퀘스트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퀘스트를 깬 사람이 키리토는 이름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유키는 자신이 생각하는 명언으로 좋은 퀘스트는 한두 명밖에 깼을 정도로 어려운 퀘스트란 식으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누군가도 결국은 깰 수 있어야 되는 퀘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공략 없이는 쉽게 깰 수 없는 그런 퀘스트를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스토리 언락 이벤트 새로 열린 Lives Drawn in the Virtual World 스토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달달이 해석을 하진 않았고요.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만 이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키가 이제 자기 친누나랑 어릴 때 갔었던 그 동물원의 모습을 기억해서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만든 정말 멋진 퀘스트였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퀘스트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몬스터를 좀 그런 걸 좀 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몬스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존에 깰 때의 몬스터들 동일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 퀘스트에서는 대장으로 이제 그리폰 타입이 나오는데, 이제 침을 쏘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도는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땅 속성 타입의 몬스터가 나와요. 땅 속성이니까 바람 속성 계열이 꽤나 강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 속성에 유키를 준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12까지 다 보시려면 여기 보시는 10,000포인트의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네, 순간 10만인지 많이 헷갈렸는데, 네, 10,000포인트의 점수를 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점수는 이런 팔레트, 붓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유키의 레벨 업그레이드한데도 이런 그림 도구들이 필요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크리스탈이나 그 광석들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퀘스트를 열심히 깨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키는 역시 특수 배틀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없어요. 스페셜 스킬 업그레이드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효율이 좋은 캐릭터일지는 추후에 사용을 해보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닥터 준이었습니다.